잘 아시다시피 미국엔 제조업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한 40년 전이겠죠. 그때만 해도 어떤 친구 집에는 월풀이나 이 제네럴 일렉트릭이죠. GE 그 상표가 붙은 집채만한 그런 미제 냉장고가 있는 친구 집 있었거든요.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근데 지금 이 월풀이나 GE는 명맥만 그야말로 유지하고 있죠. 포드나 크라이슬러 이런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고요. 제조업이 사라진 미국이지만 그렇지만 미국은 이 전 세계 제조업체들을 자신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어쩐지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말이죠. 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데이터, 그것도 전 세계 그냥 데이터가 아니고 전 세계 80억 명에 달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이 개인의 과거와 현재, 심지어는 미래의 데이터까지 미국의 몇몇 업체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흔히 가파라고 하죠. GAFA.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구글과 애플, 또 페이스북과 아마존. 이 네 기업은 전 세계 80억 인구 대부분이 언제 어디서 뭘 했고 또 뭘 샀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구글 캘린더를 보고 이 사람이 무슨 약속이 있고 언제 어디를 앞으로 갈지도 알고 있단 말이죠. 이 네 기업이 갖고 있는 전 세계 소비자들의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애플과 현대 기아차의 협력 중단 소식을 보면서 구글과 애플이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면 앞으로 어쩌면 현대 기아차는 물론이고 벤츠나 BMW 이런 거의 모든 내로라 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어쩌면 말이죠. 정말 구글과 애플의 하청업체로 진짜 전락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동차를 사려는 전 세계 소비자 개개인들의 데이터를 이 구글과 애플만이 갖고 있으니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가시죠. 경제방송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거나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홍사훈의 경제쇼를 전적으로 믿으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염승환 부장님 출연하는 날이거든요. 염불리라고 하더라고요. 염불리의 영양만점 주식 분석하는 날인데 염 부장님이 지금 길이 막혀서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차 안에서 4시 15분경 도착 예정이라고 하니까 워낙 요즘 대세이시다 보니까 바쁜 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염 부장님도 늦었다고 차 속도 내지 마십시오. 괜히 그러다가 정말 이 사고 나면 정말 안 되니까 천천히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간을 좀 끌어가겠습니다. 제가 앞에 오프닝에서 이제 가파라는 데이터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어제 제가 첫 방송이었는데 진행자가 그렇게 말이 많느냐라고 해서 좀 좀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파라고 제가 앞에 말했지 않습니까?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과 아마존 이 네 개의 업체가 어쨌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키워드는 다들 아시겠지만 데이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석유와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라는 게 그냥 옛날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데이터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인 데이터. 나 홍사원의 개인적인 데이터, 김모식의 개인적인 데이터를 전 세계 80억 명의 인구를 데이터를 다 속속들이 이 네 개 기업들이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기업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못 갖고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구글은 왜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구글은 미리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걸 검색해보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샀는지 언제 어디를 갔었는지 이런 걸 구글은 우리가 제공하는 거지만은 구글 이
서버에 다 그게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돈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석유보다도 더 비싼 돈이 되더라는 겁니다. 앞서서 그 현대차나 뭐 현대차하고 애플 간의 협약이 뭐 그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가 아닌 하청업체를 원했다. 애플이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과 기술 공유를 할 것이냐. 물론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애플이 어떻게 현대차보다 BMW보다 더 퍼포먼스가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구글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애플이나 구글이 만든다는 거는 자동차가 아니고 일종의 스마트폰을 만든다는 거죠. 도로 위를 다니는. 대신 모든 이 OS라고 하죠. 그 운영 체제. 우리가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운영 체제가 뭐 구글은 안드로이드고 애플은 iOS지 않습니까? 이 두 개밖에는 거의 없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홍사원이 어떤 걸 좋아하고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이 사람이 어디를 드라이브해서 뭘 사더라는 걸 애플은 알고 있고 애플 아니면 뭐 그 안드로이드를 쓸 테니까 이 두 회사들은 다 알고 있더라는 거죠. 홍사원이 뭘 하는 건지도 알고 있고 김길동이가 뭐 좋아하는지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암만 그 뭐 자동차의 그 성능이 아주 좋은 스포츠카를 타는 사람들은 그냥 기존에 뭐 BMW나 뭐 현대차 뭐 이런 좋은 차들을 뭐 그 아주 특정 그 프리미엄 시장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일반 자동차는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차문을 열었을 때 지금 보니까 그 주인님 그 스케줄에 30분 뒤에 어디 뭐 그 광화문에서 누구랑 약속이 있는데 거기도 내가 지금 내비게이션에 미리 이렇게 설정해 놨다. 정말 감동적이겠죠. 그리고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어디 뭐 꽃시장에 들려서 뭐 꽃 사고 그러지 않았느냐. 오늘은 거기 보니까 일정이 그렇게 되는데 이걸 얘네들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이 자동차가 알고 있는 게 아니죠. 구글과 애플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현대차가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BMW도 죽어났다 깨어나도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과 애플이 자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자동차 산업에만 이렇게 적용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모든 산업이 앞으로는 데이터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은 소비자들한테 판매 자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는 이 소량의 모델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싸게 파는 게 여태까지 우리의 그 산업 구조, 비즈니스 모델이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다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방 가구를 한번 좀 예를 들어보자고요. 주방 가구 주부들 다 개성이 다 달라서 내가 원하는 주방 가구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가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 메이커마다 내놓는 모델에 따라서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은 요거 문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하지만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주방 가구가 예를 들어서 홍사원의 성향을 알고 우리 PD 조유정 PD의 그 성향을 알아서 이 사람은 이런 주방 가구를 문짝이 이런 걸 좋아하네라는 걸 만약 갖고 있다면은 어떤 주방 가구를 선택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거는 내 마음을 미리 알아주는 회사, 그래서 내 취향에 맞게끔 만들어준 회사의 제품을 살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다시 자동차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제가 한번 깜짝 놀랐던 게 말이죠. 예전에 여러분들 그 캡차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캡차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캡차라는 게 뭐냐면 말이죠. 인터넷 왜 로그인하고 그럴 때 비밀번호 까먹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 또 뭐 우리 커뮤니티 같은 데 가입할 때 이상하게 막 글씨 꼬아놔서 이거 입력하라고 하잖아요. 귀찮게 말이죠. 그게 원래는 이제 진짜 이 사람이 가입하려는 건지 아닌 건지를 이제 확인하려는 건데 구글에서는 그거를 자신들의 자동차 무인 자동차 기술에 카메라에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도로의 표지판에 칠자는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정자로 칠자가 써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홍사훈이 정확히 홍사훈 이렇게 정확하게 정자가 써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표지판에 바람에도 씻겨 내려가고 돌멩이에도 맞고 그래서 구부러져 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걸 그 캡처라는 걸 통해서 수집한다는 거죠. 그 데이터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숫자를 7로 읽느냐, 1로 읽느냐, 아니면 알파벳의 I로 읽느냐라는 걸. 이거는 구글밖에는 못하는 거죠. 애플밖에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플과 구글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든다면 자동차 엔진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OS를 만들고 자 우리 그 OS를 탑재할 그 자동차를 만들어 줄 때가 자 현대차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아니면은 BMW 들어와라 대신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조건을 갖다가 충족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구글과 애플이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데이터가 그만큼 산업계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아마 가름지어게 될 겁니다. 제가 좀 말이 많았는데 이제 거의 그 연부장님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뭐 입구에 도착하셨다니까 제가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들어오시면은 오늘 그 영양만점 주식 분석 이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제가 염승환 부장님을 제 이 프로 맡으면서 한번 좀 이렇게 쭉 한번 좀 봤어요. 유튜브나 뭐 이런데 그 워낙 많이 대세 중에 정말 대세시더라고요. 그래서 염불리라고 하시던데 얼마나 저기 오늘도 저하고 이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지 오셨네요 이제. 고생하셨죠?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괜찮습니다. 이럴 때도 있는 거죠. 꼬여버려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또 오늘 기자님 처음 뵀는데. 예, 저도 저는 네. 화면에서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목소리 들어보시니까 왜 염불리라고 하는지 제가 네. 막 가슴에 와 닿네요. 예. 이해가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많은 분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네네. 뭐 염불리 이 염승환 부장께 묻고 싶었던 주식 관련 질문들 네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예. 어쨌든 지금 어제부터 화두가 네. 애플과 현대차 네. 이 얘기지 않습니까? 뭐 그것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어제 그래서 현대차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네, 많이 오늘은 빠졌어요. 어땠나요? 오늘은 좀 반등에 성공했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그 기아차가 한 15% 정도 주가가 예. 좀 급락을 했었고 현대차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다 빠졌는데 예, 이제 아무래도 애플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그동안 기대감이 되게 컸었거든요. 현대차에 대한.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제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는데 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기아차가 이거를 뭐 생산을 해 가지고 좀 뭔가 업사이드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감들을 좀 가졌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무산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반대급부로 예, 빠지는 흐름으로 예, 좀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예. 조금 진정이 됐어요. 어제는 15% 빠졌는데 현대차 그룹주가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는 조금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15% 빠졌다 하더라도 그동안 사실 현대차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오른 거에 비해서는 뭐 하루 잠깐 빠지고 다시 오늘 반등했다면은 그 영향이 그렇게 애플 이제 무산된 게 그렇게 치명타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증권가에서 보기에는 예, 그 애플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동안 좀 기대감이 큰 건 사실이었지만 이게 애플이 없다고 해서 현대 기아차가 어디로 갈 거냐 이거죠. 예, 이 방향 자체.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어제 공시에서도 나왔지만 애플과 현대차가 그 한마디로 뭔가 그 서로 합의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합의가 중단됐다. 예, 이렇게 좀 나왔는데 결국 애플이 현대차를 원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플은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 자체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건 다들 아실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를 선택했던 것 같은데
현대차를 뭐 애플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이거를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애플하고 하면 좋지만 예. 안 해도 다른 유수의 업체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 뭐 구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예. 이런 기업들하고도 충분히 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거를 각인시켜 준 것 같아요. 애플이 현대차하고 뭔가 하려고 했네. 현대차가 그럼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걸 애플이 하려고 했지? 예. 그러면 이제 서로 좀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긴 했지만 현대차가 글로벌 이 시장에 뭔가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애플이 항상 그 사업 방식을 보면은 이 스마트폰 정책도 그랬고 업계 1등하는 업체하고는 손을 안 잡잖아요. 항상 2등하는 업체하고 네. 손을 잡잖아요. 한국에 들어올 때도 SK텔레콤과 들어온 게 아니고 KT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원래 전략이라고 하지 예. 않습니까? 현대차도 그런 의미로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 같진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예. 전기차 업계는 테슬라잖아요. 예. 근데 애플 입장에선 테슬라하고 손잡기가 아니 그러니까 예. 2위 업체를 이제 전략적으로 그 손잡으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근데 그 글로벌 이게 자동차를 한번 보시면 예. 그 어쨌든 지금 전기차 쪽에선 테슬라가 압도적 1위고 예. 그 밑에 이제 도요타하고 그러니까 폭스바겐, 예. 현대차, 그다음 뭐 GM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사실 도요타는 빼야 돼요. 전기차를 못 해요. 왜요? 전기차 안 하고 있어요. 프리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재밌냐면 예. 도요타가 그동안 하이브리드 카 아시죠? 예, 프리우스. 네,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경영진의 미스 같아요, 제 생각에. 아, 이게 투자한 게 10년, 많으니까? 10년 더 갈 줄 알았던 거죠. 투자한 거 다 뽑고 본전 예, 뽑고. 그리고 아직 바로 전기차 올 거라고 상상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빨리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도요타도 이제 우리도 전기차 하겠다. 예.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늦은 거죠. 이미 폭스바겐, 현대차는 그 플랫폼 아시죠? eGMP라고 이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를 이제 다음 주에 출시를 해요. 아이오닉. 예, 아이오닉.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 전기차랑 다른 게 기존 전기차는 그냥 사실은 껍데기예요. 예. 내연기관 껍데기에 예, 예. 배터리만 올린 거예요. 예. 효율이 되게 떨어져요. 음흠. 근데 이건 아예 전기차 전용으로 그냥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밑에다가 배터리를 깔고 예. 위에다 차체를 덮는 거거든요. 예. 차원이 달라요. 근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 폭스바겐, GM, 현대차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애플의 선택지는 꼭 2등 기업보다도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도요타니까 도요타가 잘했으면 그쪽에 갈 수도 있었죠. 근데 뭐 최근에 언론 기사에 뭐 흘린 거 보니까 일본 업체랑도 뭐 한다고는 얘기가 나왔지만 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플랫폼이 있어야 그 위에 배터리 싣고 그 다음에 자기네 OS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딱 탑재를 해가지고 예. 자율주행 전기차가 딱 만들어지는 건데 예. 예. 그거 할 수 있는 업체 3개밖에 없는데 일단 폭스바겐은 유럽에서 자기네 물량 대기도 너무 바쁘고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의 공장이 거의 없어요.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게. 그리고 GM은 부품 조달 능력이 되게 떨어져요. 예. 근데 현대 기아차가 뭐가 장점이냐면요. 수직 계열화가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모비스가 있잖아요. 예. 위아 있고 예. 그 밑에 엄청난 하청 업체들이 존재하잖아요. 예. 근데 그 기업들이 미국의 그 현대차 공장이 알라바마에 있고 조지아의 기아차잖아요. 예. 대규모 단지잖아요. 예. 엄청난 생산 단지인데 예. 거기에 이미 다 같이 진출했어요. 그러면은 애플 입장에서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게 월등히 좋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그렇죠. 행정부의 정책을 아시겠지만 예. 그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바이 아메리카. 예, 맞아요. 바이 아메리카를 우대하거든요. 예. 세금도 감면해주고 예. 미국산 부품 50% 써야 되고 예. 거기에 최적의 조건인 업체가 현대 기아차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렇군요. 지금 당장은 준비된 회사는.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서로 한번 뭐가 맞아 떨어지니까 타진했던 것 같은데 서로 간에 뭐가 뭐 뿌리 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틀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애플은 현대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얘기 계속 이어가고 잠깐만. 이게 정말로 그 문자가 많이 들어오네요. 이춘수님이 대한항공 유상증자 신청 괜찮을까요? 대한항공이요. 네. 대한항공 저는 많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공업계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경쟁 체제에서 이제 하나로 없어져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한쪽이 없어지면 한쪽이 먹는 거잖아요. 시장을. 그리고 우리 이제 마스크 벗고 여행 갈 수도 있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유상자 가격도 싸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노후 부자 되기 3025님 국내 주식시장은 앞으로
박스권에 접어드는 걸까요? 휴휴 언제쯤 상승 분위기 탈까요? 저는 그게 열쇠가 삼성전자한테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네.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좀 생각보다는 부진할 거라고 합니다. 요즘에 주가가 잘 안 가요. 이게 오늘은 많이 또 올랐다고 하던데. 예, 근데 이제 최근에 계속 예. 박스권입니다. 96,000원 고점을 찍고 예. 최근에 8만 원, 8만 5천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근데 결국에 아까도 삼성전자 보니까 아침에 좀 올랐다가 오후에는 좀 힘이 없었는데 예. 무슨 얘기냐면 1분기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뻗어가지 못해요. 근데 시총 1위 기업이 주가가 당분간 부진하다면 예. 위기가 열리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2, 3월까지는 증시는 좀 박스권 흐름, 그렇구나. 급락보다는 횡보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7299님이 셀트리온 주가는 왜 코로나 항체 치료제 식약처 승인 이후 제자리인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가의 속성 중에 예. 미리 선반영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무슨 그러니까 선반영. 선반역? 주가가 미리 반영을 해요. 미래를. 반영. 예, 그러니까 그 항체 치료제 나오기 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랐었어요. 그렇군요. 그 전에.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오면서 오히려 성공은 했지만 예. 일단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예. 경증 환자에는 좀 치료하기 어렵다는 그런 공고위원회 그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완벽하진 않구나. 그런 좀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좀 생각보단 부진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문자 들어온 걸 좀 다 네. 읽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계속 좀 이따 좀 계속 네. 문자는 좀 제가 물어볼게요. 애플카가 사실 원래 처음에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구글이 먼저 뭐 그 프리우스 위에다가 뭐 해서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그 예. 시험 주행용으로 네. 해서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그게 웨이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자율주행차 있어요 이미. 몇 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구글은 뭐 그 위에 뭐 새로운 뉴스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애플이 그냥 이렇게 네. 뉴스가 된 거예요? 애플이 뭘 발표를 하고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사실은 이제 그냥 한 언론 보도가 갑자기 떠버린 거예요. 우리 국내 언론에서 예. 한 곳에서 갑자기 현대차하고 애플하고 예. 같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한다. 예. 근데 이제 애플 현대차도 전자공시에서 결정된 거 없다. 애플은 아시겠지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원래 신비주의예요. 예. 자기가 뭘 해도 예. 절대적으로 최종적으로 갈 때까지는 절대 공개를 안 하는데 예. 애플도 예전에 그 자동차 사업부가 따로 있었어요. 예. 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음. 근데 그 사업부가 이게 당장 뭐가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유명무실해져가지고 사람도 예. 바뀌고 지금 이제 거의 의미 없는 상태로 좀 존재하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이제 왜 단독 보도가 나왔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애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스마트폰은 앞으로 애플이 지금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예. 어차피 스마트폰에서 뭔가 크게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서 좀 바뀌어봐야 폴더블 폰 정도? 근데 스마트폰은 지금 쓰는 사람은 다 쓰고 있잖아요. 예. 근데 자동차는 1년에 9천만 대가 팔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잖아요. 예. 그럼 시장이 열리잖아요, 새롭게. 예. 근데 그 위에 자율주행차가 또 있어요. 그럼 또 새로운 9천만 대가 또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은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그 반도체 디램으로 예전에 어떤 분이 환산을 한 게 있는데 그걸로 그러니까 반도체로 만약에 환산을 했을 때 스마트폰이 1년에 14억 대가 팔린대요. 예. 그러면 자율주행차는 몇 대가 새로 생기는 거냐면 스마트폰으로 그냥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예. 18억 대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스마트폰 18억 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애플 입장에서 이거는 기존의 14억 대 그대로 있고 예. 18억 대가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음. 테슬라한테 뺏기긴 싫은 것 같아요. 음. 이 시장을 왜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애플은 IT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제가 알기로는 예. 기술력도 충분히 있다고 좀 생각은 하거든요. 예.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자동차를 만들 수는 없지만 만들 수 있는 업체랑 같이 제휴를 맺고 거기에 자기네 소프트웨어만 탑재하면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판매하면 그러니까 아이폰도 사실 자기네가 안 만들잖아요. 뭐 폭스콘에서 폭스콘이 만들죠. 만드니까 약간 그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이 시장을 그냥 눈 뜨고 보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이 시장만큼 확실한 시장은 좀 없기 때문에 그런 좀 의도인 것 같아요. 애플 입장에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플이나 구글하고 좀 다른 게 테슬라는 직접 자동차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만들어요. 그런데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못 만들죠, 사실. 만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굳이 안 만들어도 되고요. 사실 그 구글도 지금 웨이모라고 있어요. 자율주행. 그 차가 지금 돌아다녀요, 미국에. 근데 테슬라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테슬라는 지금 많은 분들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럼 타는 순간 그 앞에 오토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주행거리나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럼 내가 어디를 돌아다니면 그 데이터들 있죠. 그게 다 테슬라 가져가요. 그걸 가지고 자율주행을 만들어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근데 웨이모는 자기 혼자만 돌아다녀요. 데이터가 사실은 쌓이긴 하는데
돌발이나 이런 데 되게 빈약해요, 사실은. 아, 그러면 지금 테슬라가 지금 한국에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예, 그게 이, 다 맞아요. 이 도로 정보나 데이터가 다 그럼 테슬라 본사로 다 들어가는 네, 겁니까? 빅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왜- 주행이나 어, 근데 그런 것들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예. 수십만 명의 오너가 그걸 지금 50만 대가 팔렸거든요, 예, 작년에. 그럼 그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갑자기 사고도 날 수 있고. 아,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예.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아, 이럴 때 사고가 나는구나. 예. 그래서 카메라랑 조합을 해가지고 음, FSD라는 그러니까 그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지금 1,000만 원에 팔아요. 음, 그걸 장착을 해줘요. 예. 그거를 그 예전에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테슬라가. 예.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이미 시스템을 지금 그 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앞서가는 업체인 거죠. 그거를 현대차도 좀 약간 따라하려는 지금 그렇군요. 움직임들이 하고 있어요. 그 아까 제가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소폭 네, 떨어졌다네요. 오늘은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네. 그 많이 우려를 하는 게 제가 앞서도 잠깐 좀 그 오시기 전에 네. 잠깐 좀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현대차나 뭐 그 기아차나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내놓으라 하는 이제 그 자동차 벤츠나 뭐 BMW 마찬가지고 앞으로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그 자율주행 시절에 어떤 OS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네. 정말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암만 성능이 좋은 스포츠카나 네. 뭐 이런 건 살아남을지 몰라도 네. 애플이나 구글에서 우리가 만들어달라는 대로 좀 만들어줘. 싫어? 그럼 우리 딴 데로 가지 뭐. 네. 만들겠다는 메이커는 얼마든지 있어. 네. 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시절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사실은 왔었다고 봐야죠 이미. 저번에 그 협상을 그러니까 그 저번 주까지 나왔던 뉴스를 토대로 종합을 해보면 예. 두 가지 버전이에요. 뭐냐면 시장에 나왔던 게 첫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가 하청업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거를 뭐 개발부터 설계 이런 거 OS 그 소프트웨어까지 애플이 다 하고 예. 야 너넨 조립만 해줘. 음. 약간 껍데기만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럼 그건 현대차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뭐 같이 기술을 예. 공유한다든지 개발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차만 만들어 주세요. 약간 이런 네. 느낌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러면 좀 브랜드가 기아가 좀 더 약하잖아요. 현대차는 제네시스 브랜드도 있고 예. 브랜드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기아차가 위탁 생산하는 쪽으로 그 뉴스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기아차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거거든요. 예. 애플카를 기아차가 대신 생산해준다. 대신에 그 차는 이제 기아의 브랜드는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럼 그게 애플 하나가 로고가 예, 애플 들어가는 로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애플이 모든 걸 통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완전히 OEM 하청 공장이에요. 예, 그럴 수 있는 거. 근데 한 가지가 더 나왔던 게 뭐냐면 현대차가 바라는 거죠. 이거는 예. 설계, 제조, 개발은 예. 현대차가 다 해요. 예. 다 모든 걸 해주고 대신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현대차 좀 약해요. 예. 일부 소프트웨어만 탑재를 하고 음. 그렇게 되면 현대차의 그 플랫폼이 고스란히 들어가고 현대차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전기차 플랫폼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 플랫폼을 일단은 지금 자사 아이오닉에도 탑재를 하지만 어쨌든 이걸 가지고 애플에 그대로 주면 돼요. 예. 그럼 나쁜 선택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좋냐면 이걸 주는 순간 애플에 대한 이제 그 뭐 이제 합청업체보다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거고 그 외에 애플만 그러겠냐 이거죠. 오, 애플이 얘네 걸 썼네? 이 플랫폼을? 좋나 보다. 구글 아니면 아마존 이 기업들도 다 자율주행 하려고 하고 얼마 전에 네이버도 자율주행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팀이 있어요.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데이터 관련 기업들은 예, 다 하려고 예. 하겠죠. 카카오도 모빌리티 사업 아니에요. 예. SK텔레콤도 있잖아요. 그런 예. 모빌리티. 그러면은 전기차는 사실 그렇게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플랫폼만 만들면. 그러면 현대차께 정말 좋은 것 같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현대차한테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아까부터 이제 자꾸 그 플랫폼이라고 하시는데 예. 제가 그걸 좀 따라가지 플랫폼이 못하겠거든요. 뭐냐면 그 전기차에서 플랫폼을 갖다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이 이름이 GMP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그냥 일반 내연기관차는 엔진 들어가고 예.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정말 복잡한 그 이렇게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는 그 어렸을 모터. 때 그 혹시 아세요? RC카라고 이렇게 무선으로 예, 예. 되게 간단하잖아요. 예, 그냥 예. 거기다가 바퀴 붙이고 모터만 있으면 예. 가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전기차예요. 예. 전기차인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모터예요. 예. 모터에다가 밑에 배터리까지 같이 합산한.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 차량 밑에 있죠. 예. 스케이트보드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바퀴가 있고 예. 밑에 거기다가 뭘 까냐면 배터리를 올리고 예. 그다음 구동 모터를 올리고 예. 배터리 관리 시스템 그리고 열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 하나의 패키지로 그냥 플랫폼을 밑에다 하나 이거 만든 거예요. 그 모양을 보면 그냥 스케이트보드처럼 생겼어요. 예. 바퀴만 있고. 근데 그거를 만들어 놓으면 예. 위에다가 껍데기만 바꾼다는 껍데기만 거예요? 바꿔서 올리면 끝나요. 아, 왜냐면 그래서 플랫폼이다. 그게 그 밑에 있는 그게 플랫폼이에요. 아, 그럼 그건 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애플에 줘도 되고 예. 구글에 줘도 되고 그러면 디자인은 걔네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이 플랫폼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업체한테 다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공급만 하면 돼요. 근데 이 플랫폼이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게 배터리를 관리하니까 통합을 해야 돼요. 배터리를 예. 받아다가 예. 모터랑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열 관리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기술을 아무나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전 세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스바겐, 현대차, GM 정도밖에 지금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좀 핵심이라는 겁니다. 잠깐 또 다른 거 좀 문자 좀 예. 볼게요. 8990님이 대우조선 마이너스 70%입니다. 아이고. 갖고 가야 할까요? 대우조선해양도 근데 저는 조선주는 예. 제가 뭐 이건 제 의견은 아니고 제가 예. 최근에 이제 증권사 보고서들 좀 봤는데 음.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엔 좀 그림이 좋아지는 그림이에요. 예. 일단은 수주도 좀 많이 나고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가 회복되면 예. 그 물동량이 물동량이? 늘어나. 예, 그래서 예.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리고 워낙 그동안 조선 배 발주 가격이 되게 쌌어요. 이렇게 쌀 때 좀 발주하자는 그런 시각도 좀 있거든요. 선주들 예. 입장에선 미리 좀 배를 발주해 놓자. 음.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경기까지 개선되면 예. 분명히 발주가 늘어나서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에는 수주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 좀 손실이 크셔서 뭐 그거는 원금 회복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년까지 보면 어느 정도 좀 회복은 좀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조금 견뎌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유당 1974님은 쌍용차는 어떻게 될까요? 쌍용차는 저번에 그 법정 관리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지금 이거는 결국에 법정 관리는 그거거든요. 파산 아니면 예. 이제 워크아웃이라고 어디가 채권다. 또 뭐 매각할 수도 있죠. 예. 근데 그거를 모르겠어요. 지금 인도의 마인드라에 매각됐다가 예. 지금 또 이 모양이 된 상태라서 매각이 될지는 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OJKMS1님이 전기차 5년 내 6배, 10년 내 15배 폭발적 성장한다. 현대 기아차도 자율주행차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희망적인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뭐 저는 잘한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이 이미 경쟁력이 좀 앞서 있잖아요. 다른 예. 나라보다. 그래서 저는 그 의견에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어쨌든 그 애플과 기대감에 이제 현대차가 그 워낙 많이 오르니까 네. 뭐 사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 네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또 오늘은 좀 올랐기는 올랐지만은 어제 이제 워낙 많이 또 떨어지고 그랬으니까 이 투자자들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그 왜 현대차. 샀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각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예. 현대차를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를 예전부터 사신 분이 있어요. 예. 오래 전부터. 예. 그분들은 팔 필요는 없죠. 아직도 수익이 나 있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플하고 안 한다고 현대차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 다른 업체랑도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현대차는 이번에 아이오닉 5가 출시되는데 예. 자체 브랜드도 있어요. 예. 애플 없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좀 싸게 사신 분들은 이번에 좀 변동성이 있더라도 뭐 크게 좀 그 나쁠 건 없는데 제일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애플카 이슈 보시고 뒤늦게 사신 분들 있잖아요. 위에서. 그 상투 잡으신 분들. 상투 잡으신데 그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상담을 많이 받는데 예. 결론 이제 저는 딱 두 가지 말씀을 해드려요. 제가 먼저 물어봐요. 왜 사셨습니까? 그러면 답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애플하고 뭔가 될 것 같아서 샀는데 이렇게 됐다. 예. 그럼 제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무조건 파시라 그래요. 왜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하냐면 애플하고 뭔가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샀잖아요. 예. 예. 그 내가 매수한 이유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협의 안 한다고 분명히 공시에 떴습니다. 그럼 그건 팩트잖아요. 예. 그럼 팔아야죠. 왜냐하면 내 매수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그 애플카 이슈도 물론 있는데 내가 좀 늦게 산 건 인정을 하는데 예. 그래도 그거 말고도 애플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현대차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고. 예. 그리고 요새 증권사 보고서 보니까 실적도 좋고 예. 뭐 우리 흔히 말하는 PER이라고 하는데 이익의 10배에 미치면 싸다 그래요. 예. 현대차가 10배가 안 돼요. 기아차도. 되게 싸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갔는데도 삼성전자가 PER 막 15배 그러니까 아직 비싼 거죠. 저평가돼 있다 예.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만 보면 너무 올라가서 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럴 수 네. 있는데
워낙 돈을 이제 올해 잘 벌 걸로 보이니까 예. 실제 실적 대비해서는 비싼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미래 가치를 보고 샀다. 예.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음. 그러면 뭐 지금 애플하고 안 한다고 해서 뭐가 훼손된 게 있냐? 가져가시고 오히려 이번 변동성을 이용해서 더 사도 좋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각자 들어가신 이유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이유에 맞게 저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원인이잖아요. 자기가 산 어떤 원인이 있는데 예. 그게 훼손되면 무조건 매도하셔야 돼요. 그게 원칙이라 이거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거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5%그 개그맨 장동민 씨 아시죠? 예. 예. 장동민 씨가 예. 그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카카오 TV 거기 뭐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예. 주식 투자 단타로 해가지고요 6배 버신 거예요. 예. 근데 원칙이 뭐냐면 예. 자기는 5에서 10%만 먹고 나온대요. 어. 그리고 반대로 가면 무조건 자르는데 그냥 자기 원칙이래요. 그걸 지켰더니 이렇게 된 거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단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투자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장기든 단기든 내가 목표하는. 내가 목표 수익률이 5%면 5% 먹고 나오는 거고 애플카를 보고 들어가는데 애플카 안 하면 팔아야죠. 그러니까 그 원칙을 저는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뭐 말이 쉽지 이거 네. 쉽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이 시장에서는 절대 그래요? 저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책 쓰셨더라고요. 네. 주린이가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톱 77. 제가 궁금한 게 이 네. 질문이 사실 처음에 나와 있는데 네. 제일 궁금한 건 이 저희 작가가 써준 이 질문보다도 네. 제일 많은 최다 질문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러면은 제일 많은 거는 아, 사실은 유상증자예요. 유상증자라고 증자라고 혹시 아세요? 알죠. 유상증자. 예. 예. 유상증자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어. 시장에서 주주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주식을 주고. 예. 근데 그거를 다 아세요. 뭔지는 개념은 아시는데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게 뭐냐면 전자공시에 그럼 그게 떠요. 뜨죠. 표가 떠요. 못 예. 읽으세요. 해석을 해석을 못한다 못해서. 이거지. 예. 그래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예. 그리고 그 한 분이 한 예. 5번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예. 알려줘도 예. 다 까먹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예. 도무지 이게 날짜도 써 있고 도대체 뭐 청약일은 언제고 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자가 뭔지는 워낙 설명을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왜 기업이 이걸 왜 하고 그다음에 예. 주가의 악재잖아요, 사실 예. 주식세는. 근데 도대체 내가 언제 청약 신청하고 이게 왜 이 회사가 이거를 하고 주식 수는 얼마나 늘어나고 내가 얼마에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세요. 이거 해석을 잘 못하시요.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셔서 이거랑 비슷한 게 전환사채, 예. 그다음 무상증자, 예, 유상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예. 공짜로 이제 주고 이런 것들을 전자공시에서 해석을 잘 못하셔서 예. 제가 특별히 한 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만 좀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시구나. 예. 뭐 사실 저도 제가 이제 시사교육 창이라는 아, 프로그램을 예. 오래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방송된 게 예. 라임에서 이제 라임이 이제 라임. 주가 조작단하고 네. 이제 결탁해서 한번 크게 한번 네네. 그 해 먹으려다가 네. 이제 그게 실패해서 배신이 일어나서 실패해서 이제 라임 전체가 네. 이제 어그러졌다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주로 이제 전환사채를 전환사채 갖고 맞아요. 전환사채를 많이 이제 그 네. 조그만 기업들은 뭐 대출도 은행에서 잘 못 받으니까 네. 뭐 하려면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은 옛날엔 자금 조달을 주로 이제 사채업자들한테 많이 맞습니다. 했었는데 네. 요즘은 이거 사모펀드가 워낙 많으니까 예. 사모펀드가 그 전환사채를 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네. 일부는 결탁해서 예. 그 전환사채를 사들여서 이게 크게 올라가는 그걸 이제 기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환사채가 지금 주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주식을 넘겨주는 거랑 똑같다 보니까 예.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가격을 워낙 싸게 받으니까 예. 너무나 좋은 거죠, 사실은. 예. 받자마자 수익이 사실 나잖아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라는 게 지금 뭐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많이 네. 들어보긴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어떤 조그만 그 기업이 예. 뭐 어떤 새로운 사업, 그런 바이오나 뭐 전기차 뭐 이런 데 한번 우리가 뛰어들어 보겠다 그러면 예. 자금이 필요하니 우리한테 누가 좀 투자 좀 해달라. 대신 회사채를 발행하겠다. 그러면 만기가 한 1년, 2년 뒤에 그대로 이제 100억을 전환사채를 발행했으면은 그대로 100억을 이제 돌려주겠다. 네. 이자 조금 더해서. 네. 근데 전환이란 얘기가 붙은 이유는 돈으로 안 받고 주식으로 전환해 줄 맞아요. 수도 예, 있다. 맞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 주가가 이 회사가 5,000원이었는데 그때 가봤더니 이게 송고해서 10,000원이 됐어. 예. 그럼 주식으로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이득이겠죠. 예. 뭐 하여튼 그 뭐 지금 전환사채가 이제 맞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예. 박경규님이 LG 합병된 로보스타 궁금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로보스타라는 데가 뭐 아시나요? 로보스타가 이제 로봇 기업인데 LG가 제가 알기로는 지분 투자한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주로 그 산업용 로봇이나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를 알고 있는데 LG 그 구광모 회장이 예. 그쪽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아. 로봇 쪽에. 예. 현대차가 얼마 전에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다에 예. 그거 인수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사실 예전에는 로봇에 관심이 없었는데 아. 그쪽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이제 그 공장 같은 걸 증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사실은 단순 반복 업무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예. 사실은 공장을 아예 로봇으로 만들어서 음. 자동화하는 게 훨씬 더 인건비도 절약하고 예. 효율도 훨씬 좋습니다. 오래 또 음. 가동도 할 수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특화된 기술이 있는 회사들을 음. 일단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보스타도 그렇고 또 로보라는 회사도 있고 로보. 예, 뭐 회사 이름이 좀 로봇자 들어가는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이 많은데 국내는 사실 물론 일본보다는 경쟁력은 떨어져요. 아. 로봇하면 일본이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어쨌든 절치부심해가지고 일본이 했던 거를 따라서 좀 국산화에 좀 성공을 속속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거기서 좀 똘똘한 기업들을 대기업들이 일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거 아닌가. 또 우리나라 생태계 발전에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연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진짜 분리하네요. 너분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가요. 그 요즘 사실 주식은 이제 주가는 이제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동학개미들의 뭐 영향이 그 있을 수도 네네.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실물 경기는 사실 좀 고개가 갸웃갸웃하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세요. 아.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데 예. 주식 경험이 한 몇 년 되시면 다 아시는데 예. 처음 하시는데 이해를 못 하는 게 당연히 우리 그 교과서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주가라는 거는 이제 기업의 실적이나 예. 그 나라의 경쟁력을 이제 반영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예. 그 나라가 경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안 좋잖아요. 예. 근데 코로나로 나라 경제가 너무나 안 좋은데 예. 주가 지수는 뭐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 매일 상승을 하니까 예. 이해를 못하는 게 결국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그 이 돈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돈을 살포를 했잖아요. 예. 돈을 왕창 뿌려버렸잖아요. 예. 경기 살려야 되니까. 예.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2배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 돈이 2배 풀렸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에 100만 원이 하룻밤 사이 50만 원이다. 그죠? 가치가 반토막 난 떨어진 거죠. 거지. 예.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부동산하고 주식 같은 실물 자산이죠. 예. 이쪽은 가치가 반대로 튀어버리죠. 음. 뭐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돈이 증가한 만큼 돈 가치는 떨어지고 예. 실물 자산 가치는 튀고 그게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너무나 돈을 많이 푼 거예요. 뭐 아.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뭐 그 기자님도 받으셨겠지만 작년에 저는 태어나서 정부에서 돈 준 거 처음 받아봤는데 그 정도로 돈을 예, 풀잖아요. 예. 또 4차 지원금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그럴수록 주식 가치는 더 올라가요. 돈은 더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아. 그게 하나의 원인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요새 자영업자분들이 너무나 힘드시잖아요. 예. 그럼 실물 경제는 최악인데 반대로 아까 삼성전자, 현대차, 우리나라 대표교 LG화학 이런 기업들의 작년 실적을 보면요. 예. 코로나 때 전보다 더 좋아요, 실적이. 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코로나 때보다 어떻게 돈을 더 잘 벌지? 이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경쟁 기업들은 도태가 돼요. 코로나 때문에 더 위축이 되는데 다른 나라에. 예. 어. 근데 현대기아차는 돈도 많고 삼성전자도 예. 압도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내구재라 그러죠. 예. 가구, 가전제품, PC 이런 걸 사요. 그럼 반도체에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오히려 코로나 수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 기업이죠. 예. 삼성전자가 주가 올라가면 지수는 무조건 따라가요. 다른 밑에 있는 조그만 기업들이 주가가 폭락을 해도 지수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분도 힘드신 거 안타깝지만 그분들이 그 굉장히 폐업하시고 이런 것들은 주가 지수엔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삼성전자가 실적만 좋으면 올라가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원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왜 지금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은데 그걸 좀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판단하는 그 실물 경기와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네, 실물 맞아요. 경기가 좀 괴리가 있는 거예요. 괴리가 많습니다. 예. 자, 이정환님, 김성진님, 3000번님이 LG화학, SK이노베이션 소송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분사하면 기존 LG화학 주식 어떻게 하나요? 어제 오늘 많이 빠졌는데. 네. 근데 일단 이제
그 첫 번째는 이제 소송 결과가 다음 주에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10일 날 나옵니다. 내일이네, 내일. 내일 네. 나오는데 내일 아마 예비 판결에선 뒤집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LG화학이 저번에 이겼거든요. 예. 그럼 아마 LG화학이 이기는 걸로 나올 텐데 이게 이기고 나면 60일 안에 합의를 해야 된대요. 예. 양사가. 예. 근데 서로 간에 금액 차가 좀 있나 봐요. LG는 뭐 2조 원 이상 달라. 근데 SK는 안 된다. 약간 뭐 기사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 근데 만약에 60일 안에 합의를 안 하면 SK가 진 걸로 만약에 결정이 돼서 이렇게 60일이 지나면 예. SK는 미국 공장에서 철수를 해야 돼요. 미국에 사업을 못 해요. 이 배터리 사업을. 그럼 엄청난 타격을 입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SK 입장에서는 합의를 해야 되고 LG 입장에서도 저는 합의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어차피 네. 한국 기업들이고 또 로열티를 나중에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60일 안에 제 개인적으로는 합의한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 이제 LG화학이 올해 하반기에 그 배터리 사업부가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 때문에 주주분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예. 왜 내가 LG 배터리 회사를 샀는데 이거를 내가 가져가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신규 상장하면 새롭게 상장하기 때문에 기존 LG화학 주주분들이 이걸 가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주가가 폭락했다가 이제 다시 100만 원까지 가긴 했는데 빠르면 8월 달에 아마 상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8월 전까지는 그 기업 상장하기 전에는 기업 가치를 원래 보통 극대화시켜요. 예. 상장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럼 오히려 LG화학 주가에는 오히려 그 전까지는 좋아요. 근데 만약에 8월에 상장을 하면 이제 배터리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LG화학의 투자 가치가 많이 훼손되겠죠. 그래서 상장하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하고 나서는 조금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좀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포스코는 전망이 어떤가요? 4793님이. 포스코 당연히 경기 좋아지면 철강 많이 쓰니까 그렇겠죠. 저는 특히 중국 경기에 좋잖아요. 예. 그래서 철강 경기는 뭐 아마 올해 하반기에 되게 좋을 것으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이 많이 전망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워낙 싸요. 근데 한 가지 포스코 좀 약간 주주분들이 답답하신 게 뭐냐면 저번에 그 HMM이라고 현대상선 현대상선 이름 바꾼 그 회사를 그 갑자기 인수하라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포스코도 약간 공기업형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을 인수하면 주주 가치가 사실 훼손되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나가야 되거든요. 인수 자금들이. 그래서 그런 암암리에 좀 압박들이 좀 있다 보니까 포스코 주가가 좀 무겁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그 설 연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설 연휴인데 네. 설 연휴에 그 주식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시장은 그냥 큰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변화는 없다는 왜냐하면 게. 1월에 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3개월 올랐어요. 예. 증시가 예. 한 30% 넘게. 그러면 보통 두세 달 쉬는 게 맞거든요. 예. 과거 데이터를 봐도. 예. 그리고 나서 또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2월이면 한 달 딱 지났거든요. 예. 그러면은 적어도 저는 3월까지는 예. 등락 과정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빠지면 좀 올라가고 오르면 좀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위 아래가 막혀 있는 예. 그런 장세.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도 좀 시장이 빠졌는데 예. 내일까지 빠지면 설 연휴 이후에는 단기로는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단기로는. 예, 단기로는 좀 올라가겠지만 예. 그것도 며칠 안 가서 또 빠지고 예. 이런 좀 반복된 흐름이 좀 당분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수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재미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걸 원하는데 드라마틱한. 네, 그건 아니고 그냥 내가 좀 뭔가 할만해서 수익 나면 이틀 지났더니 다시 원위치 돼 있고 예. 약간 이제 그런 장이 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매주 화요일은 연부장님 고정인 거 아시죠? 네. 뭐 하여튼 책도 아무튼. 많이 팔리셨다면서 베스트셀러 1위던데 보니까. 네. 여러분 덕분에 감사합니다. 월급보다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KBS 기자 홍사훈이었고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여러분, 저로 말할 것